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 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최근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자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죠.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은행의 예금 적금 상품이 가장 선호되고 있고 은행에서는 매우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요. 내가 가입한 상품이 당연히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 SVB 파산 사태 이후에 미국에선 중소은행에 예치해두었던 예금들의 인출 현상이 일어났고 2주간 무려 716조가 인출됐다고 하는데요. 이걸 본 우리들도 고금리 예금이라고 여기저기 돈을 맡겼던 분들은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을 때 돈을 맡겨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금보호공사에서 금융회사를 대신해서 예금 등을 지급해주는데요. 현재는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원리금 합계 5천만 원까지 보호하기 때문에 이 원금의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자 지급 방식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 예금자 보호법에서 말하는 소정의 이자는 금융회사에서 약정한 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중에 더 적은 금액을 지급받게 돼 있는데요. 예금보험공사는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이자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입할 당시엔 4%의 이자를 준다고 했는데 은행이 파산했어요. 예금보험공사에서 결정한 이율이 2%라면은 둘 중에 더 낮은 2%를 지급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각 5천만 원씩 들어있다면 모두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저축은행과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 은행들도 이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보호 대상을 보면 은행, 보험회사,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자, 공금사, 상호 저축은행들이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은행 가서 통장을 만들면 당연히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부턴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융기관들과 은행에서 판매를 했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들을 알려드릴게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금융사는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신협, 축협 등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은행들은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농협, 수협의 지역조합, 신협의 예금은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기금을 마련해서 별도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간판에 농협이라고 써있다고 같은 농협이 아니에요. 길을 가다 보면 농협인데 간판에 농협은행이라고 적혀 있다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농협중앙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농협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지역조합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보호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협, 신협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우체국은 어떨까요? 우체국은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순 없지만 그 대신 국가에서 내 돈을 전액 보호해줍니다. 이 정부에서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금리가 조금 낮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에서 가입한 상품인데 보호가 안 되는 상품들을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운영 결과에 따라서 이익이랑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증권, 실적 배당형 신탁, 펀드는 제외됩니다. 양도성 예금증서나 MMF, CMA 통장도 보호가 안 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저도 가입했고 많은 분들이 가입한 주택청약 종합저축도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청약저축은 은행과는 상관없이 국민주택 기금이 관리하는 상품이기 때문이죠. 은행은 그냥 위탁만 해주는 거고 관리는 기금이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나라에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보험회사도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했잖아요. 보험회사가 파산하게 된다면 내가 납입한 원금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해지 환급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보험계약 이전 제도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 보험이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더 도움되는 정보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